요즘 참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요즘이라고 해서 새삼한 건 아니지만 야, 이거 일평생을 선거 속에서 살다가 가는구나. 선거 끝이 없네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또 그거 치르고 나면 또 금방 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또 난리 치를 거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나면 금방 또 대통령 선거 타령 나올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 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많아서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솔직히 선거 좀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 이 지방자치 선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지방자치라는 민주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지방자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민주제도를 실현하는 한 수단으로서 이제 얘기가 되지만, 학계에서나 시중에서나 언론계에서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지방자치라는 제도에 대해서 인식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예 지방자치를 안 했었던 공백기간도 한참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러면 이렇게 백가쟁명하는 시기고 민주제도가 참 활짝 꽃을 피우는 이런 시기, 이런 때에 이때 등장하는 지방자치라는 우리가 치러내야 하는 정치의 또 한 마당, 뭔가 참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나라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좀 한번 보면, 헌법 제8장에 제11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지방자치의 인식 수준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 재산관리, 이 정도 범위에 그냥 머물러 있다. 헌법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참 미숙한 수준의 인식이죠, 지방자치에 관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보면요, 지방자치법 제1조에 지방자치법을 입법한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라는 이 법령 자체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꼭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성취하고 달성하려는 목적은 뭔지, 이것을 앞에다 내세우질 않고 이걸 맨 뒤에다 가까스로 요 정도 내놓고 있는 거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주적이라는 말 앞에도 자유라는 말은 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라는 이런 민주 정치 제도는 중앙정치 그리고 중앙조직 이것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하부 구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관념이 아닌가, 이게 아주 굳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국가들, 선진화된 그런 국가들, 그리고 주류의 정치학 이론들에 의해서 보면 지방자치라는 건 첫 번째가 국민들의 민주적인 정치 역량을 숙성시키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자기들끼리 잘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의 훈련을 작은 조직에서 시작을 해서 그 역량을 키워서 전국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키우는 한 과정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각 지방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의 상충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성을 지역민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의 공익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말하자면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발현시키고자 한다. 말하자면 뭐 항구도시는 항구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이 문화도시라는 특성을 갖는 특정한 도시에서는 그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공익을 극대화하고 국익에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고 뭐 교육의 도시는 교육의 기능을 또는 헤드쿼터적인 도시를 갖는 수도권은 수도권이 갖는 그 능률성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이제 자기의 특성을 극대화시켜서 공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표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전 국토가 균형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는 인재들도 지역 살림을 해서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논리를 쌓아가고 시야를 넓혀가면서 결국 국가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들이 거기서 성장해 나오고 이러는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 같은 또는 그들 인재들을 담아두는 레저보아, 저수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지방자치제도에서 기대되는 기능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원론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장점, 이거를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몇이나 있으며 도대체 정치 집단들은 존재하기나 하는 건지 의문스러운 거지요. 물론 한술밥에 배가 불러줄 수 있겠느냐는 우리 속담대로 이렇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제도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정치체제가 하루아침에 모두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 진행되는 지방자치 선거의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런 탄식을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호남의 현상, 뭐 이런 현상이야 참 장기 과제로 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머리를 모아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영남이라고 해서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다를 것도 없고 서울, 경기가 다를 게 없지요. 서울하고 경기도에 살아보기는커녕 그쪽의 주제, 그쪽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 관심을 보이거나 연구는 고사하고 관심조차 보여본 적이 없던 그런 후보들이 느닷없이 주민등록 하나 옮겨놓고 나 여기 출마 자격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모습. 지금 서울시장 후보, 뭐 경기도지사 후보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유력 인사가 감상적인 말 한마디 탁 던지면 그거에 의해서 그냥 막 지지율이 막 요동지를 치고 뭐 국민의힘 같은 이런 정당에서는 중앙정당의 논리 거기서 글쎄요 그것이 얼마나 또 민주적인 검증을 거치고 토론이나 거친 건지 모르겠는데 지역 정치인들 출마 자격을 시험을 봐서 중앙정당이 결정하겠다. 뭡니까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지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 검증 과목 누가 정할 거고 거기에 지역적 특성 어떻게 반영할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제도가 어느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알 수 없이 결정이 돼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조금 추적을 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똑같죠. 당협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앙정당의 이제 소속 인사죠. 중앙정치의 소속 인사가 그가 여전히 광역이건 기초건 간에 그쪽의 의원 단체장들 공천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금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거래의 잡음이 벌써 일어나고 있지요.
그 속에서 또 중앙정당이 보여주는 일부 인사들의 참 지저분한 무슨 뭐 입당을 하겠다니까 너는 입당 안 돼 뭐 이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 공갈처럼 주고받는 이 너저분한 이야기들이 누출이 돼갖고 그렇지 않아도 냄새나는 정치를 참 혐오스럽게 만드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은 언제 다 없어지죠? 이제 이 나라에서 지방 정치라는 거는 중앙 정치의 승패를 응원하는 후속 게임. 말하자면 올림픽 본 게임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장애인 올림픽이 있고 이렇게 주어지는 후속 게임 정도 같이 이렇게 변질을 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 게임이나 뭐 이런 데서도 장애인 게임 이런 것이 정말 본 게임과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고 그것이 올림픽 정신을 똑같이 발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돼야 하듯이 중앙정치, 지방정치 그 서로 다른 기능 이것이 제대로 살아나야 한 나라의 살림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 나라 언론들은 이런 쪽에 지금 포커스를 들이댈 여력이 없는 거죠. 여력이 없는지 그쪽 관심 가져봤자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전히 하기 좋은 얘기로 국민 대통합하고 협치 타령이나 하는데 골몰을 하고 있지요. 지방자치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통합과 협치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어쨌든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지방정치에서 중앙정치의 공천권이 위세를 휘두르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는 별로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 지속할 수 없고 지나온 세월의 모순과 그리고 흙탕질이 너무 심했더니만큼 우리는 언젠가 이제 곧 개헌에 관한 논의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시라면 미리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 존립의 한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데 첫 번째 시작하실 단서, 화두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는 정말로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차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정말로 사람만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 특히나 나는 그러한 사람을 고를 때 공익성이라는 가치만을 전제로 해서 내 투표권의 행사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개헌이라는 정국에 부딪혀도 그때에 나의 반듯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